네, 볼리TV 서영욱입니다. 자, 스페인에서 시작됐던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썰이 자,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 RMC 그리고 그 밖에 유럽 전역의 매체들이 이걸 받아서 후속 보도를 때리면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까지 상황이었고요. 어제 새벽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왔고 급기야는 99.9% 확정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로마노 기자도 히어리고를 때렸는데 이건 이제 그 로마노 기자도 뭐 요즘 하는 얘기로 뭐 레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적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히어리고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워낙 많은 보도들이 나오니까 자기도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히어리고를 띄우고 싶으니까 히어리고 순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로마노 기자 그 포스팅에 그 정식 그 정확한 멘트는 히어리고 딱 끝나면은 이제 확정이고 이제 거의 곧 있다가 오피셜부터 나오는데 지금 히어리고 순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로마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입단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합의를 마쳤고 메디컬 테스트도 이미 끝냈다 이런 보도까지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하고 마요르카의 이적료 협상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지 보도를 종합을 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페루전, 또 엘살바도르전 이 두 경기 끝나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파리 생제르맹 입단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메디컬 테스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아니 지금 한국에 있는데 어디서 하냐, 스페인에서 하고 왔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적료 같은 경우는 최소 2천만 유로 이상, 그러니까 300억 원 안팎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 이적료 깎으려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계약이 계속 좀 지연이 되다가 결국에는 엊그제 아틀레티코하고 이강인 선수의 이적 협상은 끝났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지금 이적료를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직까지는 마요르카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마요르카가 이번 이적에서 받는 이적료의 30% 정도를 보너스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한 300억 원 정도 이적료가 발생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받는 보너스가 90억 원이 넘는 거죠. 90억 원. 네. 그러니까 마요르카의 이적료가 없이 갔고 또 연봉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런 옵션 계약이 있을만 하죠. 안 그러면은 진짜 에이전트가 일 못하는 건데. 이강인 선수 연봉이 마요르카에서 한 7억 원 정도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급이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인 건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아무리 그래도 라리가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그래도 꽤 경기를 뛰다가 갔는데 이적료도 없이 갔는데 연봉이 이렇게 낮냐 했는데 또 이런 조항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대담한 결정이긴 하죠. 자기 기량에 대한 자신감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모티베이션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그런 조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마요르카에 머무는 동안에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또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또 맞이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을 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되는 연봉은 최근 그 협상이 결렬됐던 아틀레티코에서 제안했던 게 한 우리 돈으로 40억 원대였던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보다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0억 원 정도는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급이 한 1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마요르카에서 받던 것보다 한 8배 정도? 그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현지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맨시티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저는 빅클럽을 좀 갈 수 있고 가게 될 거라는 제 나름의 막연한 그런 어떤 좀 예측이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그 안에 좀 이름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이 있고 검증된 좀 몸값이 비싼 선수를 계속 꾸준히 데려갔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 몸값이 그렇게 올라갔거나 정말 그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유럽 무대에서 검증이 되진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도가 이렇게 빨리 현실화가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이적설로 급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로마노 기자를 비롯해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 거피셜 포스팅에 달린 그 댓글들을 보면 이 사진을 보고서도 다들 손흥민 이적설 있던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외모를 잘 구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에 올 만한 아시아 선수가
사실 손흥민 선수 말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라리가를 정말 뭐 해집고 다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손흥민 선수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훨씬 덜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전격적인 이적인데 현지에서는 그 이강인 영입을요, 그 메시 공백을 메우는 거다 이렇게 연관짓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거 절대로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그런 보도도 있어요. 보시면 이 기사의 제목이 파리 생제르맹이 리오넬 메시 대체자로 이강인을 영입한다. 이강인 영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이강인의 영입이 이루어질 경우 리오넬 메시가 최근 팀을 떠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강인 선수하고 메시 선수의 위상차는 정말 뭐 천양지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과 메시를 동급으로 본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 메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주전급 선수 영입으로 이강인을 점 찍었다. 뭐 이런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메시가 빠진 자리를 이강인이 메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현지에서 봐주는 것도 너무 신기할 뿐이고 네. 우리끼리 이게 그냥 굳이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요게 이렇게 꼭 긍정적으로만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없는 게 메시를 이강인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이 파리 생제르맹의 상황은 정말 역대 최악의 다운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뭐 메시를 이강인으로 대체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어쨌든 현지에서조차 메시 자리를 이강인이 바로 메워야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메시하고 이강인 선수가 공통점이 없진 않습니다. 예, 메시처럼 이강인 선수도 20세 월드컵 골든볼 수상자였고요. 또 메시처럼 왼발을 무지하게 잘 쓰는 선수고요. 또 메시처럼 스페인 라리가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성장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으로 둘을 뭐 이렇게 좀 대칭 구도로 놓을 수는 없지만 네, 연관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적어도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그 커리어만큼은 메시보다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메시도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는 좀 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은 올여름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메시 선수가 이미 나갔죠.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그 미국의 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갔습니다. 이 전설의 쓰리톱 중에서 네이마르하고 이제 음바페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네이마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음바페 같은 경우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현지 보도를 보면 지금 오히려 파리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음바페는 그 FA로 나가려고 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어차피 음바페가 재계약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돈 받고 팔 수 있을 때 팔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로마노 기자도 오늘 새벽에 음바페가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떠날 가능성도 있고 남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가는 이상 음바페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케 콤비 못지않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 콤비라고 해야 되나? 킬리안 음바페하고 이강인이니까 킬이 콤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 조합 이강인의 킬러 패스를 마요르카에서는 사실 무리키 말고는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는데 이강인이 공간으로 찔러주면 음바페가 요걸 달려가가지고 마무리 지어줘 요런 그림을 또 예, 우리가 또 기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한 시즌까지는 아니더라도 깡패 라인이요. 이 강인에서 깡 그리고 음바페에서 패. 그것도 괜찮네. 아무튼 그런 그림을 뭐 반 시즌이라도 보고 싶은 게 욕심이니까. 근데 아무튼 이강인 선수를 새로 받아들이는 팀은 당장 9월달에 아시안 게임을 이제 보내줘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는데 이 얘기가 됐을지 좀 궁금한 부분은 솔직히 좀 있고요. 왜냐하면 9월달 같은 경우가 그 시즌도 초반이지만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좀 잘 됐으니까 어떻게든 간에 근데 합의가 됐으니까 계약을 좀 하는 거겠지만 자 지금 근데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공석입니다. 갈티에 감독이 이제 떠날 거고 지금은 이제 스포팅 디렉터라고 할 수 있는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캄포스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부터 3년간 모나코 단장 시절에 정말 스카우팅을 잘해가지고 아주 평가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캠퍼스 단장이 찍은 것 역시도 이 사람이 정말 사람 잘 본다. 요거를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있는데 아무튼 캠퍼스 단장이 차기 감독 선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나겔스만 바이에른 뮌헨 떠나가지고 좀 놀고 있는 뭐 토트넘, 첼시, 썰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놀고 있는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거라는 썰이 가장 지금 신빙성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무리뉴 감독도 썰도 좀 있었고요 잠깐. 근데 무리뉴 감독이 그 사우디 알히랄 제안 받았는데 거부했다는 보도가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레전드인 브라질 티아고 모타, 티아고 모타 감독 지금 볼로냐 감독이죠. 요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티아고 모타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감독인데 아무튼 지금 누가 오든 간에 이강인 선수는 단장 주도로 지금 영입이 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어떤 감독이 오든 근데 나게스만 같은 경우도 잘 쓰지 않을까요? 이강인 선수를 앞쪽에서 저렇게 공 예쁘게 차고 공격적인 패스를 잘 찔러주는 선수를 나게스만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그왕이요 상당히 거칠어요. 제가 권창훈 선수 있을 때 디jon 가서 경기도 보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뭐 했었지만 체격적으로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저는 4대 리그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독일이 더 덩치가 클 것 같은데 저는 프랑스가 피지컬적으로 훨씬 세다고 봅니다. 여기가 그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계 그 프랑스 선수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선수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양인 그 프랑스 리그에서 영입하는 선수들도 피지컬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영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칩니다, 여기가. 그래서 좀 이제 험난한 그런 경기를 매 경기 해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리가 된다. 죄송합니다. 리그왕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 건 있지만 뭐 워낙 좋은 기량을 갖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줘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오피셜은 뜨진 않았고요. 지금 A매치 기간 중이기 때문에 뭐 사인도 뭐 본인이 직접 안 하고도 뭐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정도로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 공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런 오피셜은 뜨지 않은 상태고 다만 현지 언론들 뭐 스페인이고 뭐 프랑스고 간에 거의 모든 매체들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99.9%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진짜 파리 생제르맹이 그 중동 자본의 인수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뭐 유럽의 레로라는 빅클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데려가면서 유럽 축구 최고 이적료액을 갱신을 했었고 또 리오넬 메시까지 데려가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 축구의 큰 선으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뭐 이번 여름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팀에 또 이강인 선수가 과거에 또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모두 거쳐갔던 그런 팀 아니겠습니까? 뭐 호나울딩요, 뭐 베컴, 그리고 메시, 네이마르, 뭐 음바페,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 아무튼 이런 그 계보를 잇는 이런 쟁쟁한 선수들의 그 족적을 이어서 이강인 선수가 이 팀에서 굉장히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베라티 같은 경우가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라티를 이탈리아에서 데리고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슈퍼스타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능을 알아보고 파리 생제르맹에 데리고 가서 이 팀에서 정말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좀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그러한 발굴에 또 한 사례로서 앞으로 오랫동안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이대로 잘 진행돼서 옵션이 뜨게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 올 시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 뭐 또 옵션이 뜨게 되면 또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